미국 라스베이거스가 보라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전광판에는 보라의 가스라는 문구가 띄어졌고 곳곳에서 익숙한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BTS의 오프라인 콘서트를 기념해 도시 전체가 하나의 테마파크가 됐습니다. 하이브가 기획한 프로젝트 더 시티는 콘서트 관람은 물론 쇼핑과 엔터테인먼트, 식음료와 숙박 등까지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자체 앱 서비스를 오프라인 공간과 연결시킨 건데 지도나 상품 구매를 위한 대기 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 식당 예약도 가능합니다. 김태호 하이브 CEO는 음악을 기반으로 한 IP가 다양한 사업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고 음악 산업 외연과 규모를 성장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T 기술을 적극 활용해 이용자에겐 편리함을 주는 동시에 새로운 사업 모델로 키우겠다는 포부입니다. 자기의 콘텐츠, 그러니까 가수와 노래가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해서 이 플랫폼 기업에 진출을 하면 자기가 플랫폼을 잘 활용할 수도 있고 또 플랫폼에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지난 8일과 9일을 시작으로 라스베이거스에 입성한 BTS는 다가오는 주말 두 차례의 공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회당 정원은 5만 명으로 티켓 가격은 최고 $275에 이르지만 일찌감치 매진됐습니다. 추가로 공연장 밖에서 생중계되는 라이브 플레이나 핸드폰이나 PC를 통해 볼 수 있는 온라인 스트리밍, 이에 더해 사진전 입장료나 티셔츠 판매까지 합치면 수익은 더 불어날 전망입니다. 네, 본격 월드 투어에 나선 BTS 소식 들어봤습니다. 부진한 주가 숨통이 좀 트일지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오늘은 투자의 관점에서 BTS와 하이브까지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유통산업부 박승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예, 박 기자, 지금 라스베가스가 거의 BTS 테마파크가 된 것처럼 열기가 뜨거운데 매출도 당연히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다만 아직 콘서트가 진행 중이고 네. 마지막 공연은 온라인 스트리밍까지 예정돼 있어서 확정은 어려운데요. 네. 다만 증권가에선 지난해 LA 콘서트 수준의 매출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4번의 공연을 통해 BTS는 공연 부분에서는 한 40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MD 판매나 온라인 공연 등 콘텐츠 부분을 합치면 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뷰 확인하시죠. 작년 4분기에 한 400억 정도 했는데 좀 비슷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1분기 국내 공연보다는 확실히 티켓 프라이스나 좌석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높은 매출을 기록하겠다라고 보고 있고. 예, 당시 이제 LA 콘서트는 공연 부문에 좀 집중이 됐었다면 이번에는 사실 말씀해 주셨듯이 숙박, 식음료 아니면 상품 매출까지 좀 다양하게 확장이 되는 것 같은데 추가 매출도 좀 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공연에 꼭 필요한 응원봉이나 티셔츠 등을 포함한 MD와 굿즈 판매가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직전 서울에서 열린 공연에 모인 오프라인 관객은 4만 5천 명이었는데요. 이번 라스베이거스에는 이보다 6배 많은 26만 8천여 명을 끌어모았습니다. 네. 서울에서의 MD 굿즈 매출이 200억 원이었으니 단순 계산상으로 1,200억 원을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대감이 큰 모습 지금 확인을 해봤는데 주가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대감이 나오는 반면에 주가는 지금 계속해서 침체 국면인데 사실 지금 짧게 봐도 6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주주들 입장에선 도무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일 겁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하이브는 지난 11월 42만 1,500원으로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뒤 하락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역시 장 초반 상승세를 보이다 28만 원 선을 위협받으며 장을 마쳤는데요. 실제로 IBK 투자증권은 하이브의 목표 주가를 기존 50만 원에서 네. 42만 원으로 내리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 박 기자, 지금 기대감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주가는 부진한 이 상황 원인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네, 역설적이게도 BTS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이익이 여전히 BTS에 의존 중인 거죠. 실제로 지난해 하이브의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1,903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 중 66.7%가 BTS의 소속사인 빅히트 뮤직에서 나왔습니다. 네. BTS의 활동이 활발해질수록 기대감과 우려감이 동시에 커지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BTS 의존도가 크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리스크로 좀 거론이 되고 있는 건데 이 와중에 사실 군입대 문제까지 좀 계속해서 거론이 되다 보니까 부담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하이브에 대한 시장의 눈높이가 낮아지는 이유가 바로 네. 거기에 있습니다. BTS가 군입대를 한다는 가정하에 내년 하이브 영업이익은 2,24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올해보다 30% 가까이 줄어드는 건데요.
이전에 30%, 최대 63%에 달하는 성장률을 다 반납하는 데다 네. 역성장까지 예상되는 위기입니다. 예, 지금 뭐 BTS 군입대 관련해서 짧게 좀 얘기를 드리자면 하이브가 이례적으로 국회에서 좀 조속히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병역 특례법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입장을 피력한 상황인데 국민의힘에서는 뭐 이달 말까지 마무리를 짓겠다 이렇게 오늘 발언을 했습니다. 뭐 당연히 지켜보긴 해야겠습니다만 BTS 군입대 가능성 얼마나 됩니까? 예,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갔고 어떤 방향으로도 예상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네, 글로벌 인기는 감안해 면제를 결정하자니 공정 문제에 발목이 잡힐 수 있고요. 그렇죠. 무엇보다 면제를 결정한 이후 멤버들이 각종 구설에 휘말린다면 이에 대한 비판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맞습니다. 다만 약간의 변화 기류는 감지되는데요. 이전까지 본인과 멤버들의 병역 이행 의지가 확고하다고 말했지만 어제 회사에 맡길 것이라는 입장을 내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어떤 결정이 나오던 간에 지금 일단 하이브로서는 BTS 빈자리를 채울 좀 플랜 B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대안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하이브는 그래서 일찌감치 멤버들의 군입대에 대비해 시나리오별 전략을 만들어둔 상황입니다. 네. 첫 번째가 현행법상 내년에 반드시 입대를 해야 하는 진을 시작으로 한 명씩 병역을 마치는 시나리오가 있고요. 네. 또는 서너 명씩 번갈아 군복무를 하며 남은 멤버들이 소수 유닛 활동을 하는 안도 있습니다. 추가로 전체 멤버가 동시에 입대해 완전체 활동을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도 꼽힙니다. 예, 그러면 일단 뭐 BTS 군대 문제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지금 하이브가 BTS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 이 부분이 좀 리스크로 꼽히고 있는 건데 낮출 수 있는 뭐 방안이 추진되는 게 있을까요? 걸그룹은 뭐 나온다는 소식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당장 올해 안에 최소 3개 이상의 신인 걸그룹을 신인 그룹들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네. 사업 면에서도 NFT와 게임을 신사업으로 내세우겠다는 포부인데요. 우선 올해 중반에 두나무와 미국의 합작법인을 만들어 NFT 거래소와 플랫폼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단순히 NFT를 판매하는 것에서 나아가 팬들이 능동적으로 콘텐츠를 만들게 하겠다는 거죠. 5월에 하이브 최초 걸그룹 르세라핌이 데뷔를 앞두고 있는데 그때쯤이면 구체적인 사업 모델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인 그룹 그리고 NFT 신사업 예고가 된 부분이고 게임도 출시된다고 하던데요. 네, 오는 6월 공개가 예상되는데요. 그러나 이에 대한 전망 역시 밝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주가가 매력적이려면 신사업에서 BTS의 군 공백 이상의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겠느냐가 의문이라는 셈인 거죠. 힘들겠죠, 사실. 맞습니다. 해서 메리트증권은 신사업에 베팅하기까지 출시에 4개월을 기다려야 하고 군 공백 전까지 증명한 시간도 너무 짧다고 평가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분석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로 정리를 해볼까요? 예, 회사 이름이죠. 하이브는 올렸는데 울트라는 BTS 하나 제목으로 이렇게 하고 예. 해시태그는 라스베가스를 물들이고 있다는 보라의 가스 그리고 또 하나는 퍼미션 투 BTS로 하겠습니다.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통산업부 박승환 기자였습니다.